안녕하세요, 스님. 네, 저는 항상 스님의 지혜로운 말씀 덕분에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제 고민은요, 저희 집은 가부장적인 무직 아버지 대신 어머니가 가장으로 일을 하십니다. 어머니 덕분에 온 가족이 유복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일로 바쁘셔서 저희 형제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친할머니께서 집에 오셔서 저희 형제 모두가 중학교 1학년 때 유학 가기 전까지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할머니는 아빠가 갓난아기 시절 남편의 폭행과 바람으로 이혼을 하셨고, 재혼 후 얼마 안 되어 재혼하신 남편의 사망으로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 홀로 아빠를 기르셨어요. 하지만 아빠는 본인도 바람을 피웠으면서 이 모든 게 할머니의 가족들이 멍청하고 미개해서 그렇다며 제가 어릴 적부터 할머니가 무슨 말만 해도 소리를 지르고 폭언을 일삼습니다. 요새는 점점 더 심해져서 술김에 할머니가 저희랑 전화하다 하소연하는 소리가 듣기 싫다고 저와 통화 중인 핸드폰을 빼앗아 때려 부신 적도 있습니다. 할머니는 아빠가 폭언을 할 때마다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고 저는 막상 해외에 있어서 항상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너무 혼란스럽고 아빠가 밉습니다. 저는 이런 아빠를 어떻게 내야 되는 건지, 괴로워하는 할머니께 어떠한 위로를 해드려야 되는지 스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안이 편안하지가 못하군요. 그죠? 그래도 그런 우여곡절이 있고 시끄러움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가운데 저희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잘 살고 있고, 저희가 지금 뭐 정말 밥도 먹기 어렵게 살면 이렇게 질문도 못 할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다 옛날 얘기예요. 첫째는 옛날에 그랬다. 근데 그 옛날의 얘기가 아직 끝이 덜 나고 지금도 연결이 돼서 이렇게 이제 아직도 시끄러운 게 계속이 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할머니가 어렵게 생활하면서 고생하면서 아버지를 키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엄마가 고생하면서 그 아이를 키우면 아이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자기 이제 결과 보세요. 고생해서 키웠더니 그 아들이 커서 그 고생한 보람이 없는 결과가 나오잖아. 그죠? 네. 그러면 또 그런 남편 만나가지고 자기 어머니도 고생해서 자기들을 키웠는데, 자기들도 또 자기들 중에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쩌면 또 엄마가 실망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다. 네.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좀 어쩌면 불공평하고 불합리하잖아요.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결과가 나쁘면 고생한 보람이 없어진다.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이 어떤 원리, 이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의 어떤 그런 학대로 인해서 이제 이혼하고 혼자서 고생해서 하면서 아들을 키웠기 때문에 그 할머니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괴로운 가운데 분하고 화나고 이런 가운데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아이는 그 엄마의 그 심리가 그대로 아이의 마음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는 원리로 보면 이게 정상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할머니는 고생했는데 아버지가 부모의 연례를 모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도록 키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엄마의 심리가 억압받고 분노에 차 있고 원망하고 괴롭고 이런 상태로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아이의 심리 상태도 그런 분노, 원망 이런 게 형성이 됐다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엄마가 고생해서 자기를 키웠기 때문에 엄마를 잘 돌봐야 된다. 아버지도 그런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네. 엄마만 보면 화가 나고 막 성질이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혼자서는 또 어때요? 내가 성질을 못 이겨가 엄마를 괴롭혔구나. 또 이렇게 반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 안 돼요. 이게 자동으로 또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이걸 보고 자기가 이제 배우는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버지를 엄마가 만나가 엄마 또한 또 고생을 했어. 그 고생을 하면서 또 자기들을 키웠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머니를 과물지대고 막 싫어하고 미워하듯이 자기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런 아빠를 지금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된다. 왜 그럴까? 엄마가 그 아버지가 바람피고 이렇게 할 때 엄마가 힘들어하면서 여러분들을 키웠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있다면 이제 할아버지에 대한 갈등이 심할 텐데 할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그게 결국은 할머니한테로 간단 말이에요. 자기는 지금 아버지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아버지하고 갈등이 되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면 자신들이 형성된 이런 심리가 지금은 아버지 때문에 엄마를 옹호하지만은 또 엄마하고 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자기는 뭐 할머니 걱정하고 아버지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가 이런 그 까르마라 그래요. 업의 그 대물림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자기 자식은 어때요? 나도 행복하고 내 자식이 또 이렇게 반복되는 거를 이제 막을 수 있다. 끊어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아무리 이렇게 막 아버지를 미워하고 막 화나고 이러면서 내 자식을 잘 키운다 해도 또 이런 것이 또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또 대물림에서 내려갈 확률이 높다. 그러니 자기가 이미 형성된 까르마는 이렇게 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네.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그런데 이제 수행의 위대함은 이걸 보고 이걸 이치를 알면 자기가 이제 이렇게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만약에 막 밤에 달려가면 그 앞에 강물이 있으면 강물에 빠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강물에 빠진다는 걸 미리 알면 사람의 위대함은 멈출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이 정신작용은 이게 반복되면 이게 습이 붙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 습관. 그러니까 2번, 3번, 10번, 20번 반복되면 그대로 계속 하려고 하는 마치 움직이는 물체가 계속 움직이려는 것과 같은 그런 관성의 법칙이 있다. 이게 이제 좀 약하면 습관이라 그러고 그게 좀 강하면 뭐라 그런다. 중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게 정신작용의 일부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든지 계속 반복하면 습관성이다 하는 건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성으로 이렇게 안 하겠다고 해도
3일을 못 넘기고 도로 돌아가 버려서 우리가 작심삼일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이게 통제가 안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고 옛날 사람들은 인간의 운명은 정해져 있구나. 이게 운명론이에요. 저 봐라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결국 저렇게 되지 않느냐. 그건 이제 운명론의 원인을 이제 조금씩 달리 설명하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태어날 때 그 생년월일시, 그러니까 몇 년도에 태어났나, 그러니까 무슨 띠를 가진, 어느 해 태어났냐, 어느 월에 태어났냐, 어느 날에 태어났냐, 어느 시에 태어났냐, 이 네 가지를 갖다 말한다. 사주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때 그거에 의해서 딱 너는 어디에 살아라고 정해져 있다. 인도에서는 전생에 네가 어떻게 살았냐, 그 결과로 이 생에 올 때 이미 너는 벌어 어떻게 살아라고 정해져 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꼭 그는 뭐 서양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있고 저 위에 하나님이 신이 명부에 너는 어떻게 살아라고 이 명부가 딱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신의 뜻에 의해서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운명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뭘 하다가 뜻대로 안 되면 뭐 한다? 사주 보러 간다. 스님 전생이 어떻게 돼요? 어떤 부부가 둘이 와가 스님요 저희 부부는 전생에 뭐였어요? 뭐였겠어요? 이렇게 물으면 제가 뭐긴 뭐야 원수지 이러지. 아이고 어떻게 아세요? 이래. 왜 그럴까? 두 부부가 사이 좋은 사람이 나한테 와서 물을까? 사이 나쁜 사람이 물을까? 나쁜 사람.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 현재를 두고 하는 얘기다. 현재 이 어려움을 가지고 전생 탈행을 하거나 사주 탈행을 하거나 하나님 탈행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쓸 때 뭐예요? 막 남을 원망하다 그것도 안 되면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 탈행하잖아.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게 뭐예요? 전생 탈행하지.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뭐예요? 팔자 탈행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런 문제다 하면서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남자를 만났고 이런 집에 태어났고 이런 부모를 만났고 이런 자식을 낳았고 이래 되기가 쉽거나 안 그러면 아이고 내가 팔자가 어떻게 됐긴데 궁합이 안 맞아서 이렇게 됐나.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나 와. 이제 이렇게 되기가 쉽다. 근데 부처님이란 분은 왜 인간의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해서 연구를 했어. 부처님은 작은 나라지만은 왕자로 태어나서 다음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주팔자로 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전생으로 쳐도 전생이 복 많이 지은 사람이지. 하나님을 얘기하면 하나님이 신이 보살피는 사람이지. 나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게 아주 어려운 데 처했으면 뭐 전생 타령, 하나님 타령을 할 텐데, 신 타령을 할 텐데, 자기는 조건이 좋은데도 인생은 고뇌가 있대요. 부자도 고뇌가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고뇌가 있고, 인물이 잘난 탤런트도 고뇌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이 볼 때는 저 사람이야 뭐가 괴롭겠노 하지만은 본인은 괴로우니까 지금의 논리로는 이 괴로움을 설명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전생 타령 뭐 이런 타령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괴로움에 대해서 왜 괴로울까? 이걸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붓다의 가르침은 뭘 믿는 게 아니고 탐구.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어떤 원인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났을까? 그래서 이 탐구적 자세여야 된다. 요즘 말하면 마치 과학자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탐구를 한 결과
이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 괴로움에는 어떤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찾아서 소멸시키면 이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법칙을 발견해서 탐구를 해서 그는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가진 게 아니라 재물도 버려버리고 왕위도 버려버리고 가족도 떠나버리고 그래서 다 떨어진 옷 입고 밥은 얻어먹고 옷은 주워 입고 잠은 나무 밑에서 자고 근데도 두려움도 없고 괴로움도 없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왕도 재물은 다 가지고 큰 집은 왕궁을 다 가지고 좋은 마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부인도 여러 명 있고 온갖 좋은 보석을 가지고 음식은 좋은 거 다 먹고 그런 왕은 괴롭다. 두려움도 있고. 그런 사람이 남 밑에 거지처럼 앉아있는 부처님한테 와서 괴로워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납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러면 이분의 삶을 보면 오늘 우리가 괴로워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뭐 가족관계 때문에 자기처럼 아버지 때문에 괴롭다. 그러면 이분 얘기 들으면 아버지와 관계를 떠나면 되잖아요. 관계가 좋은데도 이분은 떠나버렸는데 부부관계가 괴롭다 하면 부부관계 떠나버리면 되잖아요. 이분은 부부관계가 좋았는데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괴롭다 하면 이분은 돈이 있는 돈도 버렸는데도 안 괴롭고 행복하단 말이에요. 출세를 못해가 괴롭다. 이분은 있는 지위도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집이 뭐 어때서 괴롭다. 이분 집 없어도 안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괴롭지 않게 살았다는 건 뭐예요? 우리 모두 다 괴롭지 않고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뭐냐? 알아차림이라는 거예요. 알아차림. 우리의 정신작용 중에는 기억이라는 게 있어. 기억을 함으로써 유리한 거는 뭐예요? 옛날 거를 가지고 교훈을 삼아서 앞으로 미래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교훈이 되게 할 수도 있는데 이 과거에 지나간 그 기억 때문에 어때요? 트라우마, 상처가 돼가 현재와 미래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기억력은 우리를 더 발전시킬 주는 좋은 점도 있지만 이 기억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아는 것, 요 알아차리는 것. 내가 괴로움, 내가 괴롭네. 이렇게 가면 죽겠네. 이렇게 알아차림이라는 정신작용이 인간 정신작용 중에 가장 높은 정신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요 알아차림이 있으면 어떠냐? 이 습관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풀이 계속 이렇게 먹으면 내가 죽겠네. 이러면 안 죽는 길을 내가 찾아 나갈 수도 있다. 안다고 반드시 벗어난다가 아니라 그 윤회라 그래.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걸. 거기서부터 내가 벗어날 가능성이 열린다. 운명이란 건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 이건데 아니다.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첫 발이 내 상태를 내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고집이 있네. 내가 고집이 있는 줄을 모르면 계속 고집하는데 내가 고집이 있네. 그러면 자기가 얘기할 때 내가 지금 고집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화내고 있구나. 이렇게 자기 상태가 점검이 되면 변화의 가능성이 열린다. 지금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할머니가 굉장히 고생하고 살아서 참 아빠를 애지중지 키웠는데 아빠가 제 아빠하고 똑 닮았네. 이렇게 되잖아. 그지? 너 그 아빠 만나가 우리 엄마가 억수로 고생하면서 키웠는데 잘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네. 집에 형제 중에 만약에 아들들이 있다면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 나도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내 아들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교훈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왜 아빠가 저렇게 됐나? 엄마가, 할머니가 그렇게 했는데 바로 할머니가 성질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하면서 자식을 키웠기 때문에 그게 자식의 심리가 형성이 되다 보니 아빠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마치 자기 운명이 그렇게 정해진 것처럼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아마 아빠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런 걸 모르면 나쁜 놈이 되고 알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그 아빠 미워하고 다투다 보면 자기도 똑같이 나중에 되기 때문에 아, 나는 안 저래야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화를 내면 우리는 두 가지 길이 열리는 거예요. 거의 90%는 애도 화를 내는 거예요. 나중에 크면. 그 내리기라 그래요. 성질을 그대로 담는다. 그런데 아, 엄마가 성질 내는 거 내올 때 상처가 많았어. 그러니까 나는 내 아이에게 화를 안 내야지. 이렇게 가면 오히려 이게 장점이 된다 이 말이에요. 부부가 이혼을 한 걸 보고 그게 습이 들어있으면 대다수가 부부가 이혼을 하면 자식이 이혼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근데 이 알아차림이 있으면 그러니까 나는 아이들에게 그걸 안 주려면 내가 가진 고통을 생각하면서 아, 나는 안 그래야지 이러면 변화가 올 수도 있다. 그런데 결심만 갖고는 안 돼요. 대부분 다 그렇게 결심하는데 결과는 똑같이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 이제 오늘부터 아빠를 미워하면 아빠하고 아빠처럼 안 되는 게 아니고 미워하면 할수록 너처럼 된다. 아빠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식 중에 자기를 거쳐서 그런 까르마를 가진 사람이 태어난다. 우리가 이 유전자도 물질적, 이 생물학적 유전자도 바로 나타나는, 자식 때 바로 나타나는 게 있고 한 단계 건너가 다음 땅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뭐 할머니가 어땠니, 아빠가 어땠니, 엄마가 어땠니, 자기는 지금 그런 그 과거 그것도 부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면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그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자기도 거의 8, 90%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딱 이 순간도 나는 이미 지나간 일이다. 뭐 어떤 환경에서 내가 자랐던 이 환경이 어떻든 나는 그렇게는 안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아빠도 얘기하지 말고 엄마도 얘기하지 말고 할머니도 얘기하지 말고 자기에게 딱 집중해야 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빠가 그렇게 짜증을 내는 그 소리를 듣고 나도 짜증 낼 거냐? 아니다. 아빠 불쌍한 사람이니까 아빠는 저렇구나. 엄마가 막 하소연 하는 거 보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 엄마 인생이고 나는 그런 말을 들어도 아, 엄마가 고생했구나 하지 그것 때문에 같이 울지도 안 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도 않을 거다. 할머니가 뭐라고 해도 그 할머니 인생이고 나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을 거다. 동조애가 울지도 않고 듣기 싫다고 반대하지도 않고 이렇게 그런 소리를 들어도 그런 모습을 봐도 내가 평정심을 유지하면 나는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거기에 저항하거나 거기에 끌려가면 자기도 모르게 그 늪에 빠져서 같은 결과가 같이 된다. 그러니 첫째는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아이고 아버지도 삶이 고달프고 힘드셔서 저렇구나.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엄마도 삶이 고달파서 힘들어서 그렇구나. 할머니가 그렇게 하면 할머니도 고달파서 힘드셔서 그렇구나. 내가 볼 때는 할머니가 아빠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지만은
할머니는 그래도 이 세상에서 지 아들밖에 없어. 네, 그런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개입하면 안 돼. 음, 그건 괜히 자기는 그 남의 모자 사이에 자기가 껴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으로 두고 그 지금 자기가 개입한다고 개선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좀 냉정하게 말하면 구경꾼으로 그냥 있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해. 할머니 아빠하고 말다툼하세요. 아빠 할머니한테 그러지 마세요 한다. 그게 될까? 안 돼. 그거는 이미 습이 된 까르마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무시해라 외면해라는 게 아니라 산에 자라는 나무 보고 뭐 네 빨리 자라라 늦게 자라라 한다고 그게 될 수 없잖아. 그런 것처럼 그건 그냥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힘들어 보이면 뭐 돈을 10만 원을 보내드리든지 아빠가 힘들어하면 뭐 그냥 나중에 가서 밥을 한 끼 사주든지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지 할 수 없는 일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뺏기면 자기가 그게 말려들게 된다. 이게 확실히 돼야 이게 자기가 그 까르마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유전으로부터 끊을 수 있다.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네. 이 관점이 딱 분명하지 않으면 늘 그냥 그나물의 그 밥으로 인생이 늘 안 해야지 해도 늘 그렇게 하고 둘이 싸우지 마라 하면서 엄마 아빠 싸우지 마라 하면서 엄마가 말 안 들으니까 엄마 미워하고 아빠 말 안 들으니까 엄마 미워해서 나하고 엄마하고도 싸우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고 아빠하고 나하고 싸우고 이게 낫나. 엄마 아빠 둘이 싸우는 거 구경하면 나하고 엄마하고는 안 싸우고 나하고 아빠하고는 안 싸우고 이게 실익이 있나. 둘이 싸우지 마라고 하다가 그걸 말리려고 하다가 나도 엄마하고 싸우고 나도 아빠하고 싸우고 삼각이 다 싸운다 이 말이야. 이게 착한 게 아니고 어리석은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신 딱 차리지 않으면 자기는 그 늪에 같이 빠져서 같은 고통을 겪다가 생을 마치게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늪에 빠졌더라도 나는 기어 나와서 내 삶을 살고 힘이 있으면 짝대기라도 가져와서 건질 수 있으면 건지고. 자, 그래서 더 이상 그런 할머니가 어떻고 아빠가 어떻고 엄마가 어떻고 이런 생각을 딱 놔버려야 돼. 네. 근데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하소연을 저한테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냥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그냥 들어드리고 아, 그렇군요. 이러면 되는 건지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첫째 하소연 듣기가 힘들면 전화를 안 받으면 되고 그건 뭐 어렵지 않아요. 전화를 안 받으면 되고 내가 술을 못 먹는데 옆에서 자꾸 친구가 술을 권하면 아무리 권해도 어때요? 술을 안 먹으면 되고 그래도 자꾸 권하면 거절하기가 어려우면 받아가지고는 먹는 척하고 부어버리면 되고 그것도 또 안 된다고 자꾸 그러면 어때요? 한 잔 먹고 저 방에 가서 자버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 들어가면 안 된다. 그것처럼 전화를 자기가 안 되겠다 싶으면 안 받으면 되고 두 번째 받았으면 그냥 아까 술을 받아가 부어버리듯이 그냥 한쪽 귀에는 음악 틀어놓고 한쪽 귀에는 어머니 말 듣던 할머니 말 들으면서 네 어머니 알고 이렇게 들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진지하게 듣는 방법도 자기 공부가 되면 근데 내가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건 자기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들으면 끌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 얘기 들으면 같이 울다가 그다음에 자기 맛도 모르게 아빠 미워하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좋은 게 아니라 끌려 들어간 거다. 그 늪에 빠진 거다. 그러니까 아, 어머니가 힘드시구나 이렇게 그냥 듣고 거기다가 엄마하고 같이 아빠 욕을 하면 안 되고 또 어머니에게 동조한다고 아빠 욕을 해도 안 되고 또 어머니에게 엄마 아빠 욕 그만해라 이렇게 또 자기가 화해시킨다고 엄마를 나무래던 엄마는 힘들어서 얘기했는데 자기 말 안 들어주니 이제 자기하고 싸우게 되고 또 동조를 해주면 어떠냐 자기가 자기 아빠를 미워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드리고 알겠습니다. 아이고 힘드시군요. 네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제가 뭐 맛있는 거라도 사드세요. 다음에 내가 돈 한 10만 원 보내드릴 테니까 한 100만 원 보내드릴 테니까 그러세요. 이러지 그 이상 개입을 하지 않아야 된다. 아빠가 또 전화와서 엄마 욕을 하면 아이고 아빠 힘드시군요. 네네 제가 한 100만 원 보내드릴 테니까 그냥 술이나 좀 드세요. 이러고 막 말아야지. 그걸 듣고 엄마한테 전화해가 엄마가 아빠가 그러는데 이렇게 개입하면 안 된다. 그냥 들어드리는 거. 왜 상담자나 여기 자기가 직업이라면 들어줄 수 있잖아요. 직업인 상담사처럼. 상담사는 늘 그래 남의 그런 괴로움을 들어주잖아요. 그냥 들어주면 돼. 딸이 됐고 손자가 됐는데 힘든다는데 왜 못 들어줘? 그냥 들어주면 되지.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근데 내가 공부가 안 돼가 들어주면 자꾸 거기 끌려 들어간다 하면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듣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안 받는 방법도 있다. 그거는 내 수준이 안 돼서 그렇게 한다. 내 수준만 된다면 들어주는 게 제일 좋지. 근데 자기가 해결하려고는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제가 2년 동안 한국을 못 갔는데 이번에 또 가면 항상 거진 맨날 밥상머리에만 앉으면 이제 그렇게 무슨 말만 하면 약간 언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굉장히 제가 불편한 거를 그건 느끼거든요. 자기 사정이지 뭐 남이 싸우든 말든 자기가 그러면 그 집에 안 가든지 싸우는 거 구경하면서 밥 먹고 오든지 그건 이제 자기 공부가 안 됐다는 얘기지. 그건 남 탓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엄마 때문에 내가 힘든다 이 얘기 계속 하잖아.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도. 주거 부부가 싸우든지 뭐 주거 엄마 자식이 전화를 해가 서로 욕을 하든지 자기가 무슨 상관이야. 자기 관여 안 하면 되지. 관여하면 끌려 들어간다고 이렇게 긴 시간을 얘기했는데도 또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 끌려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가서 그냥 한 늪에 빠져가 같이 그래 허우적대고 살든지 그렇지 않으려면 그 사람들 얘기를 더 이상 자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 보고 싶으면 엄마 보고 아빠 보고 싶으면 아빠 보고 둘이 싸우면 그냥 문 열고 나가 밖에 좀 있다가 싸움 끝나면 들어오면 되고 안 그러면 둘이야 싸우든지 말든지 밥 먹으면서 자기는 구경하면 되고 이렇게 딱 관점을 가져야 이 늪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알기는 어떻게 알아? 이게 잘 안 돼. 이게 잘 되면 왜 인생이 이렇게 복잡하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까름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집에서 태어나가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찢고 벗고 사는 게 이제 못 벗어나면 운명이고 네 사주팔자고 벗어나면 이제 어때요? 자유의 길을 가는 거고 그래. 감사합니다. 얘기가 길었네요. 네, 스님. 오늘 해주신 답변 정말 제가 가슴에 새겨듣고 저는 나중에 이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네, 안 되도록 하면 더 좋고 돼도 괜찮아요. 왜 네. 돼도 괜찮을까? 우리 할머니도 그렇게 살고 어른도 그렇게 사는데 뭐 내가 그렇게 좀 산다고 무슨 큰일이 있겠어? 안 그래요? 인생 그렇게 꼭 이 일만 있는 거 아니다. 뭐 이게 별로 안 좋아 보이면 바꿔보면 되고 안 바꿔지면 그대로 살아도 돼요. 네, 저는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바꾸세요. 을 얻었습니다. 그래도 늘 배수진을 쳐야 돼요. 안 바뀌어도 괜찮아. 뭐 우리 부모 다 조상 대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뭐 내가 쥐뿔나다고 뭐 그렇게 안 살고 뭐 있겠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뭐 하는 데까지는 한번 해보자. 이래야 돼도 그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지. 자기처럼 바꿔야 된다. 이랬다가 이제 안 바뀌지면 이제 자기를 이제 욕해요. 이제 아빠 욕하다가 이제 자기를 이제 욕하게 돼요. 네 문제야. 네 수준이 안 돼.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금도 괜찮다. 그러나 조금 더 잘 되는 길을 한번 가보자. 이렇게 가볍게 관점을 가져야 된다.